오랜만에 KBS에서 야심차게 방영하고 있는 사극 퓨전 드라마가 있는데요.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 드라마의 제목은 환상연가입니다. 2024년 1월 2일 방영을 시작해서 이미 드라마 초반부까지 보여주었는데요. 긴가민가 하면서 봤는데 원작을 보니 뒷부분에 재미난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들을 해소해 가면서 원작을 요약해 볼까 합니다. 원작의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양 고전 지킬 앤 하이드가 우리나라 사극 캐릭터로 환생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요. 환상연가 남자 주인공 사조현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때는 지킬 박사처럼 사조현으로 군자처럼 지내지만 인격이 분리되면 하이드, 즉 아키라는 악마가 되어버리죠. 사조현은 아사테라는 나라의 왕위를 물려받는 태자의 신분으로 등장합니다. 이후 선왕의 유언을 받들어 왕위에 오르며 연풍학과 그 가문을 멸하라는 지시를 받고 연씨 가문을 멸문지화했죠.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여자 주인공 연월, 연씨 가문의 마지막 남은 외동 딸입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가문이 사라지자 복수를 위해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객이 되기 위해 자객 집단 바람칼에 들어갔고 부단한 노력 끝에 바람칼의 수장이 됩니다. 자객 집단 수장의 이름은 게라. 게라가 된 그녀는 복수를 하고자 사조현을 죽이기 위해 궁궐에 잠입했죠. 궁중연회에 무희로 위장한 그녀는 드디어 왕의 목에 칼을 겨누게 되는데,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왕은 칼을 겨누는 자객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으며 내가 아직도 왕으로 보이냐? 라는 뚱딴지 같은 대사를 날렸죠. 오히려 당황한 연월은 갑자기 이상한 향기를 맡더니 곧 쓰러지고 맙니다. 정신을 차린 연월, 과거의 기억을 잃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후궁 은효비가 되었죠. 시청자 입장에서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좀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 주인공 이름은 사조현, 성이 사조고 이름이 현이고요. 인격이 분리되는 또 다른 인물의 이름은 아키입니다. 이름이 두 개인 거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 이름은 성이 연이고 이름이 월, 연월입니다. 가문이 멸문당해 본래 이름을 쓸 수 없었던 그녀는 자객이 되어 게라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후궁이 되었을 때는 은효비라는 이름을 얻었죠. 알고 보니 그녀를 후궁에 책봉한 것은 사조현이 아닌 아키였는데요. 그렇다면 아키는 어떻게 연월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를 도대체 왜 후궁에 책봉한 것일까요? 첫째, 아키가 연월을 알고 있었던 이유. 아키는 사조현의 또 다른 인격으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악귀로 불렸죠. 그런데 우연히 만난 연월, 이때는 게라였죠. 게라가 된 연월이 자신을 감싸줍니다. 아키에게 악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연월은 화를 내면서 멀쩡한 사람을 악귀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라며 그에게 악귀가 아닌 아키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아키는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자신을 감싸주고 멀쩡한 사람이라고 불러준 게라에게 반했습니다. 훗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던 두 사람. 그 뒤 아키는 사람들을 시켜 연월에 대해 조사하게 했고 연월이 사조현이 멸문지화한 연씨 가문의 막내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자객단의 수장 게라가 된 그녀가 곧 왕의 목숨을 노리러 궁궐에 들어올 거라는 정보도 입수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녀를 후궁에 책봉한 이유. 그녀가 자객이 되어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아키는 그녀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 갔죠. 사람을 써서 바람칼 내부자와 연통을 하게 된 아키. 그녀가 언제 궁에 잠입할지 미리 알아냈고 그녀가 잠입하는 날 미리 수묵향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수묵향은 기억을 잃고 기절하게 만드는 향입니다. 결국 연월을 향한 집착이
그녀를 기절시켜서 기억을 지운 뒤 후궁으로 만든 것이었죠. 한편 정신이 돌아온 사조현은 자신의 두 번째 인격인 아키가 자객을 후궁으로 들인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후궁전으로 달려가 연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불안정했던 사조현은 순간 또다시 아키로 변해버렸죠. 아키는 연월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기억을 잃은 후궁 은요비 연월은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지극정성을 다하는 아키에게 마음을 주게 됩니다. 아키는 이 김에 사조현을 완전히 없앨 계략을 꾸몄죠. 충타라는 용한 무당을 불러 사조현을 완전히 봉인하려고 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사조현의 충신 늑내관이 아키가 사조현의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오히려 무당에게 몰래 부탁해 아키가 봉인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정신이 돌아온 사조현은 연월을 이용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객단을 전멸시킬 계획을 세웠죠. 연월의 초상화를 도성 곳곳에 뿌리고 이번에 후궁으로 들인 여자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키인 척 연기를 하며 연월에게 함께 사냥을 가자고 했는데요. 그렇게 함께 간 사냥터에서 뜻밖의 반가운 인물과 조우하는 연월. 연월에게는 자신의 은인과도 같았던 스승님이 있었는데요. 과거 연씨 가문의 충신이자 연월을 천하제일의 자객으로 가르친 양제이였죠. 바람칼이라는 자객 집단을 길러낸 것도 양제이였습니다. 바람칼 뒤에는 이들과 아주 인연이 깊은 또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조현의 배다른 형제 사조융이었죠. 사조융은 연씨 가문이 몰락하던 날 연월과 양제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평소 서절하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던 그는 아무 죄 없는 가문이 이유 없이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살려내었고 이후에도 바람칼을 후원하며 두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양제이는 연월이 후궁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냥터에 나타난 것이었죠. 하지만 게라는 양제이를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이미 기억을 잃었으니까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연월에게 이상한 느낌을 받은 양제이는 일단 그녀를 남겨두고 물러났죠. 그리고 사조현은 양제이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죽이려던 집단이 바람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조현에게는 또 다른 적이 있었는데요. 황후의 아버지 진무달이 그의 왕위를 노리고 있었죠. 진무달은 사조현이 어수선한 tum을 타서 그를 제거하고자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이 사조현에게 화살을 날리려는 순간 옆에 있던 연월이 화살을 대신 맞아 죽었죠.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연월의 모습을 보고 사조현 또한 연월에게 반하게 됩니다. 결국 두 인격 모두 연월을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조현은 연월이 바람칼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녀를 계속 곁에 둘 수는 없었죠. 결국 그녀를 후궁에서 폐위시키고 멀리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자신이 화살까지 대신 맞아 죽을 뻔한 고비까지 넘겼는데 매몰차게 대하는 사조현에게 연월은 서운함과 혼란을 느끼죠. 그러던 중 우연히 사람들이 수군대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요. 폐위되어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자신이 왕을 죽이러 왔던 자객단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사조현이 이 사실을 알고도 자신을 이용하려고 곁에 두었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요. 분노가 차오르는 그 순간 피를 토하고 다시 한번 쓰러지게 됩니다. 화살을 맞은 내상 때문인 줄 알았건만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연월에게도 악귀가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연월이 어린 시절 놀다가 우연히 마을 어귀에서 발견한 도자기를 깨뜨리게 되었고 알고 보니 그 도자기는 악귀가 봉인되어 있던 도자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에 봉인되었던 악귀가 연월에게 옮겨왔고 거듭된 상처와 내상으로 인해 악귀가 점점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 사조현은 연월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달려옵니다. 이럴 거면 왜 유배를 보냈을까요? 참... 어쨌든 병문안을 와서 한다는 말이
깨어나기만 해달라. 깨어난다면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다시는 그녀를 버리지 않겠다고 뒷북을 치는데요. 하지만 연월은 의식불명으로 계속해서 깨어나지 않았고 결국 사조현은 아키가 그녀를 살릴 방법을 알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봉인했던 아키를 풀어줍니다. 몸의 지배권을 넘겨받은 아키, 자신을 봉인한 무당 충타를 다시 한번 찾아갔죠. 충타에게 부탁해 자신을 봉인한 것처럼 연월의 몸속에 붙은 악귀를 봉인하도록 부탁을 하는데요. 연월의 악귀를 봉인하려면 또 다른 숙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타로부터 들은 아키,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에 악귀를 봉인하라고 시켰고 결국 악귀는 아키의 몸에 봉인됩니다. 악귀가 봉인된 아키는 몸이 서서히 굳어져 의식을 잃게 되었고 다시 사조현으로 깨어나게 되었죠. 아키의 희생으로 살아난 연월은 잃어버린 기억도 전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살아난 그녀에게 사조현은 사랑을 고백했지만 기억이 돌아온 연월은 부모님과 가문의 원수가 사조현이라고 말하며 복수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조현은 연월이 연씨 가문의 딸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알고 보니 사조현의 스승이 연월의 아버지 연풍학이었던 것이었죠. 여기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연씨 가문을 몰락시킨 인물이 사조현이 아니었던 것인데요. 셋째, 연씨 가문 몰락의 비밀. 8년 전 왕위를 호시탐탐 노리던 진무달은 사조씨의 시대가 곧 저물고 연씨 가문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말이 백성들 사이에서 구전된다며 당시 왕이었던 사조현의 아버지 사조승을 흔들었습니다. 사조승은 악귀가 여기저기 출몰하고 있다며 사조현과 연풍학에게 악귀를 처단하라는 명을 내렸죠. 그리고 자객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모두 죽게 할 셈이었죠. 사조현이 죽으면 태자를 지키지 못한 죄를 연풍학에게 물을 수 있었고 연풍학만 죽더라도 연씨 가문의 가세는 기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두 사람은 자객들을 물리치고 위기에서 벗어났건만 이후 자객을 보낸 사람은 아버지였고 자객들이 스승인 연풍학과 함께 자신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자 이 사실을 어머니 청명비에게 알리며 큰 슬픔에 빠졌죠. 청명비는 사조승의 후궁이었습니다. 사조승은 원래부터 사조현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었죠. 사조승이 청명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그녀의 아들 사조현 또한 죽이고 싶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명비는 왕위를 위해 아들까지 죽이려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죠. 왕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아들을 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남편을 독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조승이 죽게 되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조현이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왕은 남몰래 독살을 당했기에 유서를 제대로 남길 시간이 없었는데요. 교활한 진무달은 왕이 된 사조현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역심을 품은 연씨 가문을 몰락시키라고 적어놓은 것이었죠. 사조현은 유언을 따르는 척 하면서 스승이었던 연풍학과 연월의 어머니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별채에 있던 연월은 미처 피신시키지 못했던 것이었죠. 연월의 생사를 알 수 없던 두 사람은 오매불망 딸의 행방을 찾아다녔고 연월의 어머니는 밤중에 연월을 찾아 헤매다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죽게 됩니다. 허망하게 죽은 부인을 따라 연풍학도 사조현에게 서신을 남겨두고 죽음을 택한 것이었죠. 서신에는 부디 자신의 딸을 잘 지켜달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조현은 이렇게 자객단 수장 게라의 본명이 연월이었고 연월이 연풍학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사조현의 어머니 청명비는 임신 중 아들을 유산하자 유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권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 남자아이를 납치해 왔는데요. 그 남자아이가 바로 사조융이었던 것입니다. 사조융은 원래 연풍학의 자식이자 연월의 쌍둥이 오빠 연호였던 것인데요. 납치한 아이가 연월의 쌍둥이 남매였으니 물론 드라마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수수께끼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게라가 연풍학의 딸
연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청명비는 사조융이 납치된 연월의 오라버니였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암살을 계획하는데요. 다행히 충신들을 통해 정보를 입수한 사조현은 그녀를 지키고자 예전 연풍강 내외를 숨겼던 곳으로 연월을 몰래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연월이 머물고 있던 후궁전을 불태워 사람들에게 그녀가 불에 타 죽었다고 공표하죠. 도망친 연월은 암자에 머물던 스님에게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연풍강 내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된 그녀는 다시 궁으로 향합니다. 연월을 다시 만난 사조연은 연월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끝내 지켜내지 못했고 기억을 잃고 자신을 좋아해준 연월의 마음을 알고도 그녀를 이용하려 했으니 자신에게 칼을 겨누면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했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사조연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연월은 용서해 줄 테니 이제부터는 자신의 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달라고 합니다. 넷째, 아키가 태어난 날. 한편 이 모든 사건의 발단에는 진무달이 있었죠. 진무달과 사조현은 악연 중에 악연이었는데요. 사조현의 어머니인 청명비는 후궁으로 책봉되기 전에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유력한 후보였던 진무달의 누이를 독살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왕 사조승은 그런 일을 꾸민 사조현의 어머니 청명비에게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져 버렸던 것이었죠. 진무달 또한 뒤늦게 청명비가 자신의 누이를 독살했음을 알게 됩니다. 진무달은 누이의 복수를 위해 청명비와 사조연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죠. 진무달은 청명비가 자신의 누이를 죽인 것처럼 선왕인 사조승을 독살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를 빌미로 청명비를 협박했죠. 청명비는 진무달의 협박으로 궁지에 몰리자 아들인 사조연이 누명을 쓰게 되거나 불똥이 튈까 두려워 사람들 앞에서 선왕 사조승을 자신이 독살했다고 자백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순식간에 아버지와 어머니, 스승까지 모두 잃게 된 사조현은 이 모든 원흉이 진무달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독향을 피워 자결하려던 순간 또 하나의 인격인 아키가 태어나게 된 것이었죠. 아키는 사조현과 달리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서 반드시 진무달에게 복수하려고 가슴속에 숨긴 칼을 바득바득 갈고 있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계라였던 연월을 만나게 된 것이었고, 훗날 그녀를 후궁으로 책봉한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최후의 결전. 나라의 큰 행사인 건국제가 열리던 날 진무달은 반역을 꾸몄는데요. 군대와 함께 궁궐의 모든 문을 장악한 진무달은 사조현에게 이제 그만 왕좌에서 물러나라고 협박을 합니다. 사조현은 아키에게 지배당한 척 연기를 하며 상투를 잘라 진무달에게 전달했죠. 궁으로 직접 오면 옥새를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잘린 상투를 보고 방심한 진무달은 군대 없이 홀로 궁 안으로 들어왔고, 사조현은 일전에 연월에게 사용했던 수묵향을 강하게 피워 진무달의 기억을 지우며 기절시켜 버렸죠. 한편 사조융이 연월의 오빠이자 죽은 스승인 연풍악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조현은 사조융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사테의 다음 군주가 될 것인지 물었죠. 이후 대신들을 불러 모아 9년 전 있었던 연씨 가문의 멸문 사건에 대해 바로 잡습니다. 역모를 꾀했다는 어떤 증자도 없었고, 억울하게 죽은 그들을 달래고자 다시 연씨 가문을 부활시키겠노라 선언했죠. 또한 기억을 잃고 기절한 채 옥에 갇혀있던 진무달을 역모죄로 처형하였고,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사조융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떠납니다. 이후 사조현이 홀로 지내다가 수묵향의 부작용으로 팔다리가 마비되어 죽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와 달랐죠. 팔다리에 이상이 생겼던 것은 맞지만 몇 년간의 요양 생활로 건강을 회복한 사조현은 연월을 찾아갑니다. 한편 그의 또 다른 인격인 아키는 어떻게 된 걸까요? 영영 봉인되어 있는 줄 알았건만 사실은 또 다른 사연이 있었죠. 진무달이 반란을 일으켰던 밤, 사조현은 자신의 세 번째 인격인 휘를 만났습니다. 아키가 분노와 충동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라면 휘는 연월을 지키려는 의지와
간절함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였죠. 진무달이 쓰러지자 휘는 사조연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아퀴를 깨워 사조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 없어졌으니 한 몸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어떻겠냐고 하죠. 자신과 아퀴를 받아들여 준다면 너의 일부가 되어 돕겠다고 합니다. 사조연의 다중인격은 이렇게 치료가 된 것이었죠. 죽은 줄만 알았던 사조현을 다시 만난 연월은 그에게 안기며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한 결말로 원작은 끝이 납니다. 다중인격의 치유, 오해와 그 오해를 푸는 과정을 통해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잘 녹아든 작품이라는 점에서 원작의 애절한 감성과 또 용서라는 가치들을 드라마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원작과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고 결말이 같을지 다를지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무드였습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 리뷰는 엠무드.